법원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만 일부 적용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지난밤 정말 이 사법부는 고쳐서 못 쓸 존재구나라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그래요. 정의로운 변호사인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자,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아이고 지금 연결 상태가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 판결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처음에 이 시작부터 판사가 권력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라고 하면서 법 앞에 뭐 평등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사족인 성격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좀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상 선처를 하기 위한 어떤 좀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러셨구나. 역시나 그랬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고요. 저도 그 이전에 선고를 생중계할지 말지 재판부가 고민 중이다 이 소식 접했을 때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네,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김건희가 주가 조작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 오인성 판사는 공범성을 부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존 판례와 상충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렇죠. 일단 이 정확히 시세 조종 행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당의 시세 조종 행위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범으로까지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김건희의 역할이란 건 단순히 뭐 이걸 알았다는 걸 떠나서 이 수익률 40%나 그들과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40%나 떼어줘야 된다라고 투덜대면서 바로 그 직후에 돈이 그대로 간 정황까지 그 재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판례랑 어긋난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냐면 공범이라는 걸 우리 판례가 여러 유형의 범죄에서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서로 공범이란 건 꼭 현장에 같이 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사전에 모의하고 너는 A 역할, 나는 B 역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더라도 이 공동정범을 인정하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뭐 같은 층위의 판례는 아닙니다만 성범죄를 같이 모의하고 이제 갈라져서 각각 이 시도를 했을 때 한 사람 A는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B는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B도 이 성범죄의 공동정범 이 정도로까지 판례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그 전주의 지위에서는 다른 그 선행 판결에서도 이 공범보다는 이제 방조범이 인정됐기 때문에 방조로 의율하고 싶었다면 어제 판시에서도 방조는 약간 잘 모르겠지만 공소장에 없으니까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끝낼 일이 아니라 성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사재판이 아니잖아요. 형사재판은 형사니까 재판부의 직권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실체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막 구속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사자 의견에 휘둘리는 절차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방조로 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 소송 지휘는 하지 않고 없으니까 판단하지 않는다. 아마 이 재판부가 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설시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시효도요.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들도 이게 사실 김건희 13년 버텼다고 이 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고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특검이 선행 판결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려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본인만 3단계로 쪼개면서 시효가 지났다고 그런 좀
선행 판결과도 다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과 다른 그런 판시를 내놨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주 손모 씨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 전주이고 그 돈이 이제 주가 조작에 쓰인 거를 나는 몰랐다. 그 사람도 주장했죠. 그러나 네. 결국에서 2심 가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손모 씨는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는 뭐 내용도 다 알고 있었는데 무죄? 이게 과연 말도 되지 가능한 않죠. 얘기인가요? 심지어 정말. 손모 씨는 그렇게 금전적 이득을 많이 취득하지도 못했고 네. 막 거의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주고 이랬을 땐 아이고. 이게 꼭 돈을 벌어올 거라는 걸 알았다 이런 취지인데 김건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서는 모녀가 취한 이득이 23억 원이라고 사실 책정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다, 몰랐다, 공범은 아니다, 알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네. 자, 계좌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정황을 보면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마저도 맞습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나왔다면은 이 우인성 판사가 아주 대놓고 봐준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참 납득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온 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말씀 주신 네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블록딜이라고 예. 이 장외에서 뭐 야밤에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 내부자는 아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 그렇지 행태만으로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블록딜 거래라는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항의를 한 포인트는 네. 내가 왜 돈을 그때도 36%인가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왜 이거밖에 못 올렸냐라는 취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 방조하면서 자기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재판부는 김건희가 이게 녹취가 되니까 증권사 거래 홈트레이딩을 할 때 자기 음성이 녹음되는 걸 또 저하고 염려하고 우려하고 이럽니다. 그런 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수수료 40% 적지 않은 걸 떼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면서 공범은 아니다. 이거 공범의 수위를 굉장히 높여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어제 이프로스에 물론 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라고는 합니다만 공범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는 게 법리에 맞느냐는 직격이 나오는 것도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닭갈비를 먹으면서 이 재판 선고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드는 게 이런 식의 판단은 2심 가서 엎어지지 않겠는가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은 그래서 오히려, 좀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좀 그 근거 없는 안도감인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항소심에서 다 이 번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이게 그렇군요. 법리적으로 공범이라는 이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판시일 뿐만 아니라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속적 이익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두 피고인 부부에게만 이 여론조사가 간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판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요.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네들은 원래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그들의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도 어떤 정치인 어떤 캠프에 갖다 줘도 이거 원래 돌리는 건데 뭐 문제가 없지 이게 무슨 이익을 나누는 거야 라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명태균이 계속해서 그 대가관계로 김명성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또 판단의 위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건 이렇게 공짜로 갖다 주는 것 자체로 구성 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유죄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후적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많은 또 분들이 질타를 하는데
이거 공천 헌금을 공천을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그 공간위에서 회의를 하고 사람들 의견을 물어서 김영선 공천을 줬으니까 대가 관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강선우 의원도 무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대로라면. 예. 여론조사가 그냥 어디 있는 거 퍼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준 것이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제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킨 것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런데 네네. 이거를 받아놓고도 공짜다? 이거는 선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재판부 설명 자료를 봤더니 그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 얘기는. 예, 계약서가 없는 걸 유리한 정황으로 봤잖아요. 예. 그걸 왜 그렇게 판단했나를 봤더니 예.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업체 그 관계자들이 명태균의 그 패턴을 이제 증언하고 설명하면서 명태균은 원래 공짜로 여론조사를 자기가 임의로 돌려서 갖다 주고서는 환심을 얻어서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명태균은 그러면 윤석열한테 먼저 공짜로 갖다 줬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최소한 대선 캠프가 발족한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이득을 얻은 건 없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여론조사를 맡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김건희로부터 받은 대가는 없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김건희를 위해서 만든 변호사들의 그 변론 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변론에 완전히 그 민사 판결이면 이제 당사자들 의견에 구속돼 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형사 재판이고 실체 본인이 직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권력 주변부 인물에 대한 사법적 책임 기준을 낮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자, 항소심에서 이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라고 변호사님도 예측하셨는데 근데 2심은 내란 재판부입니까? 아니요. 이 내란 재판부는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법원에 좀 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마침표가 찍히기도 했고 법원에서 논의되는 이제 안을 보면 내란과 외환 아니면 군 형법상 반란죄 등만 전담하도록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김건희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형사 전담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조이대 휘하라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든 일반 재판부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자 결국 이번 판결이 우인성 판사의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조이대 대법원 어떤 구조의 한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사법부는 또 검찰이랑 다르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개별 이 판사들한테 워낙 이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이 개인적인 권한이랄까요, 재량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아주 전폭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줄 알았죠. 저 양승태 전에는. 그렇죠. 사법농단으로 그 또 부분이 많이 휘청거리기도 했는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이 판사가 뭔가 이 증거 그리고 사실관계 인정, 채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정치 일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나이브하거나 좀 몰리에 기초했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한번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또 깊이 있는 분석이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